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리얼티입니다. 오늘 이제 주말이고요. 주말에 이제 잠깐 틈내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들 어떻게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이제 본격적으로 추운 겨울이 되었고요. 뭐 나라적으로는 지금 뭐 16강 진출 월드컵이 있어서 모두도 즐거운 마음이 있는데, 실상 우리의 금융 쪽이나 일단 부동산 뭐 이런 돈 쪽으로는 다들 좀 많이 힘든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2002년 월드컵 때도 되게 힘들었거든요. 근데 축구로 인해서 많이들 이제 좀 그래도 즐거움이 있던 그런 때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월드컵인데 되게 어려운 그런 곳이네요. FOMC 힌트 내준 파월 올해 산타랠리 재현될까? 이건 이제 제가 우리 얘기했죠. 그 주식 강의 들으신 분들 선에서 제가 이번에 그 무료로 그저 커피 한 잔씩 이렇게 주시고, 누구는 뭐 치킨도 주시고 사과도 주시고 뭐 이러는데 감사합니다. 너무 잘 먹고 있습니다. 너무 맛있게 잘 먹고 있는데 감사드리고요. 그분들한테 제가 이거 얘기했었죠. 산타랠리에 대해서. 그쵸? 예. 코스피 예상 밴드 해가지고 나왔어요. 이번에 겨울에는 2420에서 2540선 이걸로 여기서 이제 뭐 고점 저점 할 걸로 보인다. 이게 증권사마다 이게 산출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게 뭐 전월 그 종가에다가 곱하기 2 해가지고 뭐 나누기 수치해가지고 밴드선 만드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하는 건데 적중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게 적중률이 한 뭐 거의 90% 나와요. 이 밴드선 만드는 게 있어요. 저도 알고 있는데 좀 가물가물해. 요즘 안 써가지고 별로 의미가 없어요. 실전에서 이게. 왜냐면 오버될 때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별로 의미가 없어서 이 공식이 있어요. 구하는 방식이. 신기하게도 그 안에서 정말 장이 90%가 그 안에서 움직여지는 그런 게 있어요. 정말 세력들이 있는 거예요. 정말 그런 거 보면. 주간 주요 이벤트. 별로 의미 없어. 쫄지 마. 쫄지 마. 이건 뭐 세력들이 있다 해가지고 뭐 쫄 필요 없어. 걱정할 거 없어요. 주간 주요 이벤트. 12월 2일 미국 11월 고용보고서, 6일날은 이제 그 ISM 제조업 발표하고요. 7일날은 중국 발표하는데, 이거 뭐 유로 3분기 GDP 확정치인데 요거 별로 중점 안 주셔도 됩니다. 요거 중점 안 주셔도 되고요. 요 제조업 요거 발표하는 거 요것만 조금 6일날 보면 되는데, 이것도 별로 중요한 거 아니야. 이것도 별로 중요한 거 아니다. 이미 고용보고서 발표 다 됐고요. 이것도 이미 선반영 다 돼 있기 때문에 의미 없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11월 생산자 물가지수 나오는데요. 이것도 이제 좀 뭐 다소 좀 안정화됐다고는 나오지만 여전히 높은 수치로 나올 걸로 보고 있고요. 이것도 뭐 별로 의미 없어요. 그 다음에 소비자 심리지수, 이것도 여전히 높은 상태로, 이미 뭐 이게 뭐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는 건 아니니까 저번 달에도 나온 거 참고해서 간다 그러면 별로 뭐 이렇게 그닥 거시기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 없고 이미 선반영이 다 돼서 어쨌든 간에 지금 미국이라는 시장도 괜찮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서학개미 운동이냐 뭐니 해가지고 난리 났던 분들 있죠. 그 물려가지고 지난 근 1년 가까이를 고생하셨던 분들도 이제는 좀 괜찮아질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리얼티쌤, 무료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 어떡해요? 무료에서 이 정도 퀄리티를 얘기를 합니다. 어차피 수업 들으신 분들은 그거를 자기가 직접 보고 이거를 이제 앞으로 괜찮겠다 안 괜찮다 스스로 다 분별하고 소니만이 종목까지 다 추리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이 정도는 여러분들한테 얘기해줘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증시는 앞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11월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제는 미국도 살아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2월 첫 주 증시는 산타랠리 가능성을 점칠 기로가 될 전망이다. 이러면서 파월 의장이 12월 달에 금리 인상 속도를 완화할 수 있다고 발언하면서 기대감이 유입됐다. 말씀드렸죠. 내년 되면 얘네 금리 인상 이렇게 함부로 쉽게 못한다고. 그쵸? 뭐 블룸버그나 기타 외국 지금 그 외신들의 자료에 의하면 금리 계속해서 인상하니 뭐니 어쩌고 하는데, 아니요, 절대 못합니다. 얘네 지금 그렇게 쉽게 못합니다. 지금 얘네 그렇게 쉽게 인상 못합니다. 얘는 이거 했다가는 올해 장이 그냥 곤두박질 쳐버리기 때문에 쉽게 인상 못합니다. 다만 기간적인 조정은 할 수 있어요. 기간적으로 횡보를 위해서 보합을 유지하거나 금리를,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얘네 쉽게 인상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하고 지금 미국하고는 그 커플링 장세라 했나요? 디커플링이라 했나요? 디커플링이라 했죠. 서로 커플링이 아니란 얘기야. 따로 간다고. 그러니까 미국은 미국대로 장이 올라가겠고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올라가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호황에서 조정을 받고 호황에서 계속해서 이제 살아나는 호황으로 가는 거예요. 호황에서 조정받고 그리고 호황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는 호황에서 지난 1년 반 동안 쇠퇴를 겪고 침체기까지 겪은 다음에
그리고 나서 회복기로 가는 거예요. 얘는 호황기로 가는데 우리는 회복기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향후에 먹을 수 있는 좀 마음 편하게 먹는 건 어디가 맞겠어? 그렇지, 우리나라 증시가 맞아야 되겠죠. 왜? 회복세로 가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많이 바닥이니까. 그러니까 얘네가 지금 호황기로 가면서 올라가거든요. 잘 들어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은 유동성에 입각한 장세예요. 지금 유동성에 의한 조정이었거든요. 지금 시장 분위기 힘든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대출 받으신 분들 계실 거 아니야. 돌려 말하면 지금 유동성만 다운되면은요, 다시 장은 많이 올라갈 거, 회복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미국이 호황으로 가게 되면은요, 미국도 이제 많이 오를 거예요. 저 다우 지수가, 다우나 S&P가 많이 오를 건데요. 그런데 이거가 많이 오르는가 동시에 우리나라는요, 엄청나게 더 빵빵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주식 수업 이번에 12월 10날 이제 1강이 이제 확정이 됐어요. 오늘 한 분 더 들어오셨는데 정말 잘하신 겁니다. 정말 잘하신 거예요. 제가 이번 강의하고 나서 언제 또 할지 몰라요. 2월에 할지 4월에 할지 누구도 모릅니다. 이거는 사람이 모집이 5명은 돼야지만 하거든요. 근데 이게 모집이 언제 될지 모르는 판국에 이게 한 2달이라는 시간이나 흘러가잖아. 이게 강의 들어본 선배들은 알아. 2달이라는 시간이면 얼마나 큰 정말 중요한지 알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잘 하신 거예요. 이 주식 수업 지금 들으신 분들 정말 잘 하신 거고요. 예. 우리 어긴님 지금 카톡 올라왔네. 방송 탔네. 우리 어긴님 지금 카톡 왔는데 이제 자기가 직접 종목을 추렸어. 이제 뭘 들어갈지. 그래서 나한테 보내봐라 이렇게. 자기가 직접 이렇게 종목 잡아내는 거야. 뭐를 할지를 수업 듣고 나서. 그래서 이제 유동성만 다시 그러니까 금리를 인하시키면서 유동성만 다시 조정되잖아요. 그럼 장은 난리가 납니다. 이제 막 올라갑니다. 다시. 지금 여러분 실질적으로요, 아셔야 돼요. PF니 뭐니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PF가 멈춘 거에 대한 심각성은 있어요. 멈춘 거에 대한 심각성은 있는데 건설사 도산되거나 대형 대기업들이 지금 도미노 현상으로 막 쓰나미 되거나 이런 건 없잖아. 그죠? 제가 말씀드렸죠. 롯데건설도 이게 그냥 뭐 망하겠어. 이 롯데건설도 그렇게 부도나지 않습니다. 지금. 예, 제가 또 말씀드렸죠. 흥국은 옛날부터 10년도 더 됐다 그랬죠. 이미.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97년도 IMF를 겪고 2008년도 서브프라임을 겪고 그러면서 점점 강해져서 지금은 2021년 이 대폭락장을 경험했는데 22년 대폭락장을 경험했는데 불구하고 대기업이 옛날처럼 도산되는 꼴이 없잖아요. 지금 뭐 현대가 부도서를 얘기하는 뭐 이런 게 없잖아. 97년도에는 얼마나 많이 그래. 한보가 부도나고 쌍방울이 부도나고 난리였죠. 그죠? 어마어마했단 말이에요. 그죠? 기아도 날아가고 그죠? 인수가 되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 게 어디 있어? 없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대기업들이 잘 건재하게 했고 이제부터는 이제 장이 회복되면은 이제 난리가 날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많이 힘드신 거 알아요? 특히 뭐 대출 받으신 분들도 힘드시고 그럴 텐데 지금 버티기만 하면 돼요. 지금 버티기만 하면 결국엔 금리를 다시 내리게 되고요. 금리를 내리게 되잖아요. 그럼 부동산이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번에 부동산 폭락, 이거 되게 중요한 또 유튜브예요. 부동산이 폭락한다는 거에 대해서 맞춘 전문가는 제 입으로 얘기하지만 거의 근 3명밖에 없다 그랬죠. 그쵸? 저를 포함해서. 그런데 이게 이제 폭락까지 맞췄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가 7년은 하락할 것이다, 8년은 하락할 것이다, 또는 5년, 6년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요 안에서 또 그죠? 근데 아니요. 그렇게까지 안 빠질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 또 저밖에 없어요.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전문가 3명 중에서 맞춘 사람 3명 중에서 주식이 21년도 8월 달에 최초로 딱 꼭대기에서 맞춘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요, 또 정말 괜찮은 이미 죄송한 얘기인데 어디 막 찍은 전문가들 죄송한데 이런 분들은 저한테는 전문가가 아니야. 이런 분들은 전문가가 아니에요. 저한테 책 썼다. 미안한데 난 책은 옛날부터 쓰라는 얘기 많았어. 이미 전문가가 아니야. 나한테는 이분들이 맞춘 사람들 선에서 기간을 맞춰야 되고요. 시장 흐름을 맞추고 더 정교하고 정확하게 그거에서 쥐어짜는 그 미세한 그걸 가지고 해가지고 전문가들이 그 안에서 경쟁을 하고 틀리면 인정하더라도 해지가 돼야 되고 이런 거를 가지고 어떤 리스크 커버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있는 게 전문가지. 무슨 그 책 썼다 해가지고 책 쓰면 뭐 할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은 다 어디 갔어? 나 도대체가 내 이름 여기서 거론 안 하고 싶지만 대통령 대선 끝나면 간다며 서울. 그분들 어디 갔으며 세종시 맨날 얘기하시는 분 있잖아. 그분들 다 어디 갔어요 지금? 예? 부동산 읽어주는 분 어디 갔어요 지금? 그분들 다 어디 갔는지 몰라. 아침마다 방송하던 계시고 그쵸? 다 어디 갔어 다들. 요즘 부동산 우적? 을사우적이 넘어서 부동산 우적이라고 또 생겼다며. 그분들 다 어디 갔어? 왜 욕을 먹어? 시장 반등은 시기상조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왔어요. 그쵸? 근데 이거 믿어야 돼 말아야 돼요?
예, 말아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제 시장 반등 시기상조대는 이미 반등이 올라오긴 했거든요. 이제 조정 거칠 것입니다. 그죠? 조정 걷고 그러고 나서 이제 재차 다시 갈 것이다. 올해 산타랠리 없을 건 이런 얘기가 있는데 과연 글쎄 모르겠다. 이게 과연 어떻게 될지요. 응? 산타랠리 없을 거 이런 얘기가 지금 돌고 있습니다. 뉴스는 그냥 뉴스일 뿐이에요. 눈높이 올라가는 서울 35층 룰 폐지 확정 이렇게 하면서 정성껏 높이 관리로 전환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예. 지금 이게 저거 같아요. 35층 높이 제한 폐지를 골자로 하는 해서 2040년에 이제 뭐랄까 높이 이게 나왔었죠. 이거를 가지고 높이를 풀어야 된다. 그죠? 용적률을 풀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한다고요? 폐지한다고 얘기가 예, 확정이 됐네요. 그러면 지금 아파트 가격 하락하고 있는데 지금 더구나 이것까지 폐지하면 어떨까? 사람들의 심리는요. 그렇게 읽을 줄 알아야지. 더더욱 하락할 거라고 생각하겠죠? 그죠? 예, 더더욱 하락할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예, 그렇죠? 근데 이거가 당장인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거가 또 반영될 때는요. 한 사이클 넘어가야지만 반영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 저는 늘 반대한다고 얘기했죠? 이번 사이클에 되는 거 별로 없다. 한 사이클 돼야지만 될 것이다. 그쵸? 근데 그 한 사이클 되기도 전에 막 투기하고 난리 났었죠? 제재 열풍으로. 나 하지 말라 그랬지. 난 그 확률적으로 별로 안 높다고. 제가 부동산 투자 수업 하면서 우리 수강생분들에게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죠? 아무 의미 없는 것도 그것도 핑계라고. 그죠? 그것도 뉴스거리라 그랬죠? 근데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제재 물리신 분들 엄청나게 많죠. 이런 얘기 좀 해야 되나? 모든 학원이며 부동산 학원들이며 부동산 준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죄다 제재 얘기했지? 지금 제재가 어디 있어? 제재 뉴스가 어디 있어 지금? 없잖아. 하지 말라 했잖아요. 제재 안 된다니까? 자, 서울 아파트값 4주째 역대 최대 하락폭 경신. 이러면서 오늘 부동산부터 거론했네? 주식부터 거론 안 하고. 서울 아파트값 4주째 역대 최대로 하락폭을 경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빠지고 있어요. 노도강 계속해서 빠지고 있다. 근데 노도강만 빠지는 건 아니거든. 송파도 그죠? 서초구도 강남상구가 얼마나 빠지고 있는데 지금. 인천 같은 경우는 연수가 제일 많이 빠지고 있어요. 왜? 송도 때문에. 많이 오른 곳이 많이 빠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여기 올라갈 때 다들 여기 손을 있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 다들 하락이 심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그런 거거든. 올라갈 때는 거기만큼 괜찮은 데가 없었는데 또 내려갈 때는. 그쵸? 작년을 기억하신다면 뉴스가 너무 다르죠? 하락할 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상승할 때는 뉴스가 계속 오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제가 다 올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가격이 빠진다 할 때는 가격은 다 빠졌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참 하나 나누고 싶은 게 뭐냐면 인천에 대해서 조금 나누고 싶은 건 있어요. 여러분들하고 인천에 대해서 조금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인천이란 지역이 제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지만요, 인천이란 지역은 지금 가격이 너무나도 많이 빠졌어요. 너무 과대 낙폭이야. 과대 낙폭으로 너무 저평가로 빠진 것 같아 이제는. 근데 벌써 바닥인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바닥이라고 말한 적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요. 저평가니까 매수하라고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 우리 수강생분들 알아들어요, 그죠? 저평가고 바닥이다라고 해서 제가 매수하라는 얘기 아니죠. 매수 신호가 다 있죠. 예, 아직 매수 신호는 없어요. 다만 가격이 너무 많이 빠졌어. 그래서 이거가 가져다 주는 건 뭐냐면은요, 이렇게 되면은요 여러분, 이게 회복이 어쩌면이라 했어요, 빠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너무 많이 빠졌어요 가격이. 예, 인천은 너무 많이 빠졌어 정말. 어떻게 이렇게까지 빠지지? 심지어 어제 오늘 뉴스 나오는 게 송도에 있는 바다뷰가 보이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저도 거기 가끔 지나가는데요, 거기가 분양가가 7억인데요 6억에 체결됐다고 뉴스에 지금 나오고 있죠. 분양가보다 이하로 떨어졌죠. 원래 근데 하락기에는 분양가 이하로도 떨어진다라고 제가 또 어느 기수 수업할 땐 이야기했어요. 그쵸? 분양가 이하로도 떨어질 것이다. 정말요? 그때는 막 14억, 18억 막 이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야 이게. 그죠? 근데 제가 뭐라 그래요? 분양가 이하로도 떨어진다. 그리고 제가 또 얘기하죠 여러분들. 오늘 여기서 하나 공개할게요. 뭐냐면 여러분들, 바닥에서는요 난리 날 땐 그런데도 아직 바닥은 아니지만 많이 침체됐을 때는 뭐냐면 발코니 확장 얘기가 나와요. 예, 여러분 재밌어요. 발코니 확장 무료 이런 현수막도 걸립니다, 여러분들. 예, 아셨죠? 예, 이런 것들이 막 걸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끝이 아니에요. 그리고 벤츠 줍니다.
예, 백 준다 그래. 샤넬 백 같은 것도 막 줘요. 백. 근데도 아직 꼭 무료 저거 아니야. 바닥이 아니라는 거지. 근데 가격이 너무 많이 빠지긴 했어. 지금 인천 같은 경우는요. 예,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예, 깜짝 놀라서 너무 많이 빠졌는데 뭐 이 정도 이런 거라서. 종부세 기준액 설정 대신 기본공제 상향으로 부담 낮추나. 무슨 얘기하려나, 죄송합니다. 하나 더 붙여가지고. 그래서 가격이 인천 같은 경우 너무 빠졌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 그 정도는 아닌데요. 서울도 한 번만 더 밟으면 더 이제 쭉 빠지거든요. 그 문제는 뭐냐면, 부동산 가격이 너무 많이 빠지게 되면, 이제 경기가 어려워집니다. 경기가. 근데 주식은 지금 바닥을 지금 찍었거든요. 분명히 제가 공식적으로 발표했죠. 11월 중순부터 바닥 찍는다, 이제. 그리고 한 번 더 누른다, 얘가. 이제 조정 받을 거예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바닥 따지기만 딱 하면 끝나는 거야, 그러면. 예, 이제부터는 끝났다. 바닥은 끝났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주식이 올라간다 해서 부동산이 같이 올라가거나 이런 적은 없었어요. 보통 얘가 앞서갑니다. 주식이 유동성 장세, 특히 지금 같은 경우는 뻔할 것 같아요. 유동성에 의해서 내리꽂았기 때문에 유동성만 다시 해제하시잖아요. 해제하면은요, 파월부터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해제하잖아요. 얘는 쫙쫙 올라갑니다. 정말 난리가 나는 장세가 펼쳐질 거예요. 코스피가. 예, 그래서 제가 지금 꼭 배워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 특히나 우리 그 수강생분들 지금까지 리얼티쌤한테 그 수강료 내면서 배웠잖아요. 그쵸? 지금부터는 수강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수강료 100배를 벌어가야 돼요. 여러분들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그동안 들어갔던 거 있죠? 여기서 다 뽑아버려. 한 사이클에서 다 뽑아버린다 그런단 말이야. 한 사이클에서. 그게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근데 한 사이클이 뭐야? 지금 몇 사이클을 가르쳐주잖아, 쌤이. 그죠? 손절 치는 거, 여기서 팔아라. 한 사이클. 올라간다. 여기서 두 사이클. 이런 식으로. 그 다음 부동산 간다. 세 사이클, 네 사이클. 그런 식으로 하면 여러분 돈 얼마나 많이 벌 수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참고하라 하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아셨죠? 종부세 기준액 설정 대신 기본공제 상향으로 부담 낮추나, 여야가 부동산 종부세에 대해서 이제 상향 기본공제금을 상향해서 세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이제 드디어 이제 뭔가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납세 기준액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에서 지금 그 반대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기본공제금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법인으로 인한 것들, 다주택자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여전히 얘기가 나오는데 민주당에서만 다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 보면 김성환 민주당 의원이 해가지고 개정안을 발표를 했다. 그죠?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이제 결국에는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결국엔 해야 되는, 정치적으로 해야 되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슬슬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이제 본인들도 아는 거, 원래 민주당이 좀 뒷북치거든. 그래서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부유층 10명 중 6명 예금금리 6%대 이러면 예금으로 자산 옮길 것이다. 땡, 틀렸습니다. 제가 틀린 뉴스라서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여러분들 있잖아요. 옮겨왔습니다. 부자들은요. 지난 뉴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뉴스긴 한데 지난 거야. 이자가 예금 들어가려고 하지 말아라. 제가 분명히 주식 수업 들으신 분들 이번에 들어와가지고 밤에 내가 얘기했지. 그쵸? 얘기했죠. 사이클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은 이거 할 때가 아니다? 아니다. 그죠? 그리고 또 뭐도 하면 안 된다 얘기했죠. 예. 근제는 뭐 해야 된다? 주식 해야 된다. 그리고 주식을 배운 대로 해라. 배운 대로 하는데 어떻게, 알았어. 더 이상 얘기 안 할게. 더 이상 하면 이제 한 소리 먹어. 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야 될 주식이 있어요. 바로 리얼티 주식을 사셔야 돼요. 제가 유튜브를 안 하다가, 그죠? 좀 쉬다가, 다시 요즘 이제 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조정을 이렇게 받고, 지금 끝에 뭐 이렇게 이제 상향 올라가려고 합니다. 지금 리얼티 주식을 사시기 바랍니다. 농담이에요. 자, 이제 올라간다, 그지? 이제 조정받고 이제 간다. 리얼티 주식 갈 거예요. 이제 구독자가 좀 고점 돌파해 가려고 그러더라고요. 자, 재미있게 중간에 잠깐 했고요. 시간이 얼마 없네요. 좀 연장해가지고 좀 더 해야 되겠네요. 보자. 아이고, 어디 갔냐? 아이고, 이거 클릭하면 되지, 맞아. 자, 미국 같은 경우 지금 보면은 지금 뭐 제가 이거 저거 하면서 했구나. 이제 저기 우리 유료로 들으신 분들 잠깐 얘기해놓고서 이거 안 지웠네요. 자,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해서 이제 올라갈 것이고, 조정은 받아요. 다음은 이제 조정 좀 받아야 될 때가 됐어요. 좀 조정 좀 눌러줬다가 그로 할 거고, 우리나라도 같이 그런 식으로 움직여질 것이다. 쌤, 나스닥은 어떻게 되나요? 나스닥도 바닥 다 왔네요. 나스닥도 이제 바닥은 다 왔는데 다우지수가 여전히 더 강세입니다. 여전히 더 강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달러 환율 볼게요. 환율이 결국에는 1,300원대를 무너뜨리고 1,299원까지 무너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환율 같은 경우는요,
많이 무너질 거예요. 장기적으로는요. 중장기적으로는 많이 무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냥 쫙 무너지나요? 아니요. 얘는 그냥 쫙 무너지나요? 아니요. 얘는 다시 1,400원 라인까지 올라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1,300원 라인까지 일단은 회복을 하고요. 앞에 13까지 회복은 하고 그리고 다시 무너질 거예요. 저 올라올 때마다 이거 다시 보존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때려요. 매도하세요. 자, 주식 기억나세요? 21년도에 제가 뭐라 했어요? 반등 올라올 때마다 갖다 팔아라, 갖다 팔아라 했지? 올라오면 팔아라. 내려갈 거다. 팔아라, 팔아라. 말을 안 들어. 그러더니 바닥에 와가지고 이제 그때가 다 팔아요. 하여튼간, 아이고, 환율은 끝났어요. 이번에 어때요? 환은 어때? 짧았죠? 기간이. 그쵸? 예, 기간이 짧았죠. 그러니까 제가 별로 뭐 이렇게 투자할 만한 그런 건 없을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있는 거나 보존하시고 여행 가실 분들 그 정도만 하십시오라는 게 결국엔 딱 이렇게 맞아 떨어졌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이 올라왔어요. 의외로. 원래 중국 무너져야 되는데 이대로 올라갈 수가 없을 거예요. 아직 중국은 기조가 전환 안 됐어요. 예, 중국은 아직 상승 기조라고 볼 수가 없어요. 조금만 더 지켜봅시다. 예, 중국은 여전히 아직은 좀 더 기조가 있기에는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투자자별로 보면은 당일 보니까 개인들이 엄청나게 해서 야 똑똑해 개인들 9천억 샀어요. 네. 그리고 그저 금요일날 외국인들이 4천억 팔았어요. 기관이 5천억 팔았고 금융투자 3천억 팔았어요. 자 이제 개인이 샀죠. 그리고 외국인이 팔았지. 기관이 팔았지. 이제 장은 어떻게 하는 거야? 그렇지. 이제 조정받는 거야. 드디어 이제 리얼티 쌤이 얘기했던 대로 그게 오는 거야. 이제 제가 뭐라 그랬어요? 11월 중순부터 해서 조정이 온다. 그래서 12월 1월까지 2월까지도 해가지고 조정받다가 이제 그때부터 어느 순간 간다 이랬죠. 이제 얘가 이제 올라왔다가 조정받는 거야. 이제 이렇게 조정받고 가야 되거든. 여기서 이제 개인들은 어떻게 하는 거야? 또 여기서 매입했거든. 여기서 매수, 그죠? 그러다 여기서 매도. 잘한다 이제. 여기 또 매도. 죄송합니다. 매수. 여기 매도. 그죠? 그리고 매도. 여기 매수. 계속 매수한다고. 그러다 이제 빠진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뉴스 또 터지고. 그럼 이제 공포감이 이제 여기서 어떻게? 손절. 나 돈 많아. 금리도 높은데. 손절. 그럼 이제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가는 장세가 되는 거지. 우리 수강생들은 다 알고 있죠, 지금? 그죠? 예상했던 시나리오죠? 오케이. 외국인만 따라가는 거야, 이제부터는. 이제부터 외국인 매수예요. 영문을 아이고 안 켰구나. 그냥 여기 이걸로 보자. 이거 안 켜도 돼. 자 코스피가 1.84% 빠졌고요. 코스닥이 마이너스 1.03% 빠졌습니다. 엄청나게 빠졌죠. 1.84% 빠졌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려왔고요. 이번에 주식 수업 들으신 분들 유료 수업 들으신 분들 밤에 모여서 제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얘기했죠. 어느 타이밍까지도 얘기했죠. 딱 그죠? 고날이 적시적소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이제 슬슬 가동 준비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급하게 막 매수하시고 막 이러신 분들, 그러니까 리얼티 쌤이 사라에서 샀는데요. 그 사람들은 괜찮아.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 그게 지금 내려온다 해가지고 막 가슴 쫄릴 필요는 없어. 다만 이건 있어요. 훨씬 더 싸게 살 수 있고, 훨씬 더 안정되게 할 수 있고, 훨씬 더 많이 먹을 수 있는 거야. 수업 들으신 분들은. 그런데 지금 매수하시거나 제 유튜브 이것만 보시고 하신 분들은 리스크 관리가 안 되고, 두 번째는 올라갔을 때 어디서 챙겨야 되는지 이런 걸 전혀 감을 못 잡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물론 제가 뭐 매도해야 된다라고 공식적으로는 얘기는 하겠죠. 유튜브를 통해서. 근데 대응의 능력은 별개라고. 누구는 삼성전자를 6만 원에 사지만 누구는 5만 5천 원에 살 수 있는 거라. 이게 5만 5천 원이 꼭 5만 5천 원까지 간다는 게 아니라 차이가 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꼭 공부 좀 하세요. 지금 정말 중요한 때입니다. 정말 중요한 때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수업 들어보시면 알아요. 선배들이 카톡방에서도 얘기해주고 그러지만 정말이지 여러분들 뭐 그렇게 그게 그렇습니다. 지금 뭐 수강료 이런 거 가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들어보시면 알아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은. 여러분들. 아셨죠? 여러분들 그거 참고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누가 카톡방에 질문했어요. 우리 제주교사님이 질문했는데요. 부동산 수업에서도 이야기했다만
2018년, 2019년 하락이 원래 찐 하락이 맞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유동성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수도권 장세는 최소한 2018년 가을까지 못해도 무너진다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많이 견디시다 조금 더 힘내십시오. 근데 리얼티쌤 요 부분이 의아한 게요. 2019년 3분기부터 서울 수도권 반등이 왔는데 2019년 하반기는 코로나 유동성과 관련이 없는 거라고 볼 수 있지 않나요? 2019년 3분기부터 해서 서울 수도권 반등이 왔는데 19년 하반기는 코로나 유동성과 관련 없는 거 아니죠? 제주교사님이 이제 질문을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아니죠. 코로나 유동성하고 관련이 있지요. 제주교사님 좀 많이 아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방송 탔네? 그러니까 내가 말을 잘해야겠네. 알려드릴게요. 유동성과 관련이 있어요. 왜냐면 금리를 어떻게 했어요? 이게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금리를요. 질문 잘 하셨는데 금리를 지속적으로 하락시켰죠? 예, 지속적으로 계속 내렸잖아요. 그쵸? 그리고 또 하나 내린다 하더라도 한 번에 뚝 내린 게 아니라 왕창 내렸죠. 한 번 내릴 때마다. 그러면 이게 시장으로 돈이라는 게 반영이 되는 데는 시간이 걸리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거가 지금 낮췄다 하더라도요. 하반기에 가가지고도 돈이 돌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이해되실 거예요. 오늘 당장 내렸다 해서 내일 당장 좋아지는 게 아니라 오늘 당장 내렸다 해도 몇 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려서 이것이 시장에 진짜 반영이 되는 데는 시간이 걸리고요. 물론 유동성에 의한 금리에 의한 이자 부담이나 이런 것들은 좀 속전속결 될 수 있겠지. 3개월만 되더라도 빠르니까. 그쵸?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금리를 내렸고요. 그리고 금리를 내리면서 이 금리가 단순히 코로나에 나가서 금리만 내린 게 땡이 아니라 금리 내리는 유동성이 어떻게 흘러갔냐면 이거가 자영업자들의 영업 정지를 시켜버렸단 말이야. 그쵸? 자영업 영업 정지했죠? 못하겠잖아요. 규제식 엄청 시키고. 그러니까 이 유동성이 다 어디로 가냐면은 가만히 있는 부동산으로 다 들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2019년에 언제 그랬는지는 그닥 중요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 이거가 뭐 3분기부터 해가지고 반등이 왔는데요. 근데 하반기는 코로나 유동성과 관련이 없는 거라고 2019 하반기는 코로나 유동성과 관련이 없는 거라고 볼 수 있지 않나요? 아니에요. 선반영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선반영이 되기도 해요. 그것도 참고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가 하나의 소스 재료만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것 또한 아니에요. 두 번째는 또 뭐냐면 투기에 대한 과열 열풍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요. 투기에 대한 과열 열풍 때문에 해서 조정받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상승이 이어진 것도 있어요. 예. 그런데 제가 코로나로 인한 거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금리 인하로 인해서 결국엔 돈이 있어야 얘도 상승한다 이거야. 다시 투기 과열이 어쩌고저쩌고 해도요. 돈이 없으면은 안 된다라는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제주교사님도 부동산 수업을 좀 들으시면 좋겠는데 제가 수업할 때 얘기하는 건 뭐냐면 결국 돈입니다. 가격 결정 요인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요를 하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가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시겠어요? 조금 정리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예. 그래서 2019년에 2018년 하반기 무렵이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 그때부터 이제 조정이 들어왔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몇 개월 딱딱딱 이렇게 끊어서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근데 2019년에도 하락이 있었죠. 그래서 찐 하락이 맞았어요. 원래 그리고 내려갔어야 돼요. 원래는. 그래서 그때 정말 괜찮은 전문가 한 분이 골로 갔다니까. 골로 갔어요. 이름을 뭐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미래셋 연구원인데 그분이 정말 잘 맞추는 분이에요. 원래 그래서 저는 원래 그분이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분이 어떤 지표나 이런 건 잘 봐. 근데 결정타를 하나 놓치셨어. 가격 요인에 대한 걸 놓쳤어. 그러면 큰 장을 놓쳐버려. 제가 그분보다 젊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걸 알아요. 예. 제가 그거 압니다. 제가 일찌감치 좀 뭐 신동 소리도 들을 정도로 일찌감치 투자의 쪽으로 거시기 했고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그거 좀 아까워 그분은. 그래서 그것만 좀 해가지고 아유 참. 근데 그래서 그분의 의견을 좀 참고할 필요도 있을 정도야. 지금도 좀 괜찮으신 분인데 그분이 만약에 그것만 해가지고 이번에 맞추셨으면 그분 정말
지금 뭐 제가 그러죠. 3명이 맞췄다. 아니요. 그분과 4명이라고 해야 돼요. 원래는. 정말 괜찮은 분인데. 예, 그랬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카톡방은 항상 이렇게 열려 있고요. 여러분들 비번 밑에 다 있으니까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함께 리얼티쌤하고 있는 것도 나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예, 또 한 주간 힘차게 잘 생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리얼티였습니다.